안녕하십니까. 함께 만드는 효정 나눔, 효정 예배. 오늘은 추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네, 여러분께 오늘의 목사님, 청년 식구님, 이가인 식구님의 나눔의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SP 기획총무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추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추억이라는 것이 놀이공원이나 해외여행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일들이 추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저 흘러간 그런 일상생활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하게 여겼던, 예를 들면 마스크를 안 쓰는 생활,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만나고 호들었던 시간들,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 그 순간들이 정말로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러갈 그런 순간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앞으로 생기는 일들도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추억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순간순간의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추억은 무엇입니까? 혹시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가 사실은 저랑 함께 만드는 식구님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거의 나누지는 않습니다. 식구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영상을 통해서 저도 한 주 동안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함께 서로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신기할 정도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효정 나눔을 해주셨던 우리 가인 식구님의 효정 나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 몰랐는데 그 과거의 많은 기억들이 소중했었던 추억이었구나라고 이 코로나 시대가 생각하게 해줬다는 거죠.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많은 그런 사연들, 그 사연들에 함께 했었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네요. 지금 이 순간 코로나 이 시대에 과거의 나에게 추억처럼 소중하게 다가오는 기억은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효정 예배 영상 속에서 계속 그 아름답게 다시 생각되어지는 추억들을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추억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꾸 기억이란 단어도 함께 떠오르는데요. 추억은 그 추자가 따를 추자거든요. 생각이 자꾸 뭔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기억은 그냥 기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진 전체들은 그냥 하나의 기억들이죠. 기억들. 근데 그 기억들 중에서 나에게 마음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들, 특별한 것들을 추억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은 있는데 나쁜 추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좋은 기억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서수, 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면서 나중에 무드셀라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래 사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아놨던 게 그 서수, 완무 뭐 이런 건데요. 거기에 무드셀라라고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인데요. 950인가 60살까지 살았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래 살았던 사람의 상징으로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저희들이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근데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무드셀라가 이제 할아버지니까 자꾸 과거의 많은 기억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왕년에 내가 뭐 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드셀러 증후군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본성. 안 좋았던 기억들을 다 예쁜 추억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꼭 본성이지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의 많은 기억들은 진짜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있어서 되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참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 축사를 했었는데요. 그 축사 내용이 엄청나게 당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되게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낫이라고 하는 점. 인생의 많은 자신의 삶의 점처럼 징검다리처럼 점 이런 사례들을 그 스티븐 잡스가 소개를 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사실은 낳아주신 엄마가 미혼모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를 입양을 사실은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입양시킨 가정들도 사실 조금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내려고 했다가 그 부모에게 대학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면 입양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스티븐 잡스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도 조금 가난했기 때문에 스티븐 잡스가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대학의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평생 그 부모가 벌었던 돈을 그 스티븐 잡스가 대학을 다니면서 다 쓸 만큼 너무 비싸가지고 스티븐 잡스도 대학을 그만두게 됩니다. 중퇴를 하게 되죠. 근데 중퇴를 하고 나서 그 대학의 강의를 몰래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듣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 강의가 뭐였냐면 서체, 붓글씨의 서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은 스티븐 잡스가 나중에 매킨토시라는 첫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 글씨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없었으면 저희는 글씨체, 요즘 얼마나 글씨체가 많아요, 컴퓨터에. 그 글씨체를 못 쓸 뻔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티븐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되게 암울하고 힘들었었던 순간이었지만 나중에 내가 돌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기억이 되게 훌륭했었던 점이었고 점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잘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그 점의 상황, 그 현실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본다면 그 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스스로를 믿고 배짱을 부리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스탠퍼드대 졸업 축사 때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들은 아직 추억이 될 만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오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은 분명히 다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의 사건은 그대로이지만 내 삶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스티븐 잡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말씀으로 그러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왔다 갔던 세계의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남겨놓은 사건들, 즉 추억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의 생활과 살아나가는 1년의 기간 혹은 앞으로 살아갈 10년, 20년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픔의 역사를 탕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의 성경 속의 수많은 그런 인류의 역사를 추억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통해서 그 추억의 대상이 되는 역사가 탕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역사는 이미 흘러왔고 그 사건은 진행이 되어 버렸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탕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은 아직도 추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 추억이란 그 키워드 속에서 아버님께서 그 과거에 경험하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 저도 아련하게 떠오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범일동에 있을 때는 옷도 변변하게 입지 못하고 더벅머리를 한 채 총각들이 토굴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처량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원필이가 자기가 돈을 벌고 오겠다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러 나가는 원필이가 회사에 나가게 될 때 반드시 1km 이상을 배웅을 해주기 위해서 따라 나갔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했다고 하시고요. 저녁이 되어 김원필 선생님이 돌아올 때
반드시 1km 이상 마중을 나가서 딱 만나는 그 순간의 맛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심정은 그리움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원필이와 범내골에서 함께 했었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피나나 가져서 너무 외로웠을 때 같이 달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던 일,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가난하고 정말 그 토담집이요, 비도 새고요, 하늘 보면 별이 보일 정도로 천정도 다 막히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는, 바닥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환경이셨죠. 너무 배가 고픈 삶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참 부모님께서 삶이 성공하시고 섭리에 많은 걸 이루고 나 보니까 그때 당시가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더 잘 그려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이 기억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서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머님의 수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자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지구의 국화가 수선화죠. 수선화에 대한 그 동영상이 하나 아름다운 게 있어서 정말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버님과 함께 나오시니까요. 1991년도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참 돌아가신 성화하신 아버님이시니까 참 따뜻한 영상의 내용이죠. 네, 저런 영상을 보면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 네, 되게 사랑을 주고 받으시는 아름다운 커플과 같은 엄마 아빠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수선화에 대한 그 참 어머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추억이 최근에 와서는 보시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어머님께서 2018년도에 원로 식구님들 앞에서 이 노란 옷을 입고 나오셔서 겨울의 동토,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봄이 왔을 때 가장 빨리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내가 그러한 수선화의 삶을 살아온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앞에 이 노란 옷을 입고 온 이유가 내 스스로가 수선화가 돼서 섭리를 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시기 위해서 이 노란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련하고 그리운 참 아버님과의 수선화에 대한 추억, 그 기억이 또 2018년에 어머님을 통해서 다시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그리움의 기억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아직 추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추억이라는 그 키워드 속에서 저는 이제 자꾸 나 개인, 우리 개인의 어떤 기억과 추억을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과 만인의 추억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고 있는 기억들이 만국과 만인의 모든 사람의 추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고 오늘의 그 효정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에 살고 희생하며 사는 사랑의 전통을 남기기 위하여 몸부림쳐가는 생애를 그 챔피언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국과 만민의 추억 가운데 영원히 남아줄 수 있는 무리가 될 것이 틀림없사오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찬양은 악뮤의 시간과 낙엽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사에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악뮤는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혹여나 슬프고 아픈 기억들을 꺼내서 보듬어서 이제 추억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그런 심정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노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